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21년 말경 지인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결혼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신혼집을 구해서 함께 살았고요.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았는데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했나 봅니다. 아내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했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폭력을 쓸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후로 아내와의 다툼은 더 잦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했고 본가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저는 더는 아내와 다툼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아내 역시 이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준 예단비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또 결혼식 비용과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저 아내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사연을 보니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기간 파탄된 경우인데 아내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이거 모두 돌려줘야 되는 걸까요? 네, 우리 법원은 만일 부부가 부부 공동체로서의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결국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지출한 결혼 비용 등에 대한 원상 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동시에 우리 대법원은 법률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 공동체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2021년경에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곧이어 양가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고요. 이후 신혼집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를 하고 약 3, 4개월 동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사연자분과 아내분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고요. 그렇죠.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사연자분의 혼인 생활이 3, 4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초부터 사연자분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결국 사연자분과 아내분의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네. 재산 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이제 재산 분할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연자분은 가장 신속하고 원만하게,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무렴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신속하게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렇죠. 크게 이혼 여부, 재산 분할금,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보통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상호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 네,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판상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네.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보다 간이하고 유연한 해결로서 조정 이혼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조정 이혼이요. 예,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 두 분이서는 협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법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네. 재판부의 도움을 통해 다시 한번 부부간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연 같은 경우 이제 재산 분할이 큰 문제 같은데요. 별도의 재산 분할 없이도 이혼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재산 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기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은행에 있는 각자의 예금 채권이나 부동산 등 플러스의 재산도 또 은행에 있는 대출금과 같은 마이너스의 채무도 상호 분할 없이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또 변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더는 정산할 것이 없는 형태로 협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내를 만나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조정 이혼 가능할까요? 네,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분쟁의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에 심리적인 갈등 내지 감정의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타당한 해결책 또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가사 조정 절차에서는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선에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저희 대리인과 함께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도 당사자분들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상대방 만나지 않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결국은 이제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보다는 조정 이혼을 하시는 게 좋긴 하겠고 당사자 안 만나는 건 좀 어렵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아기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의 폭행 등으로 부부의 갈등은 심해졌고 결국 사연자분은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사연자분은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긴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고 3개월 정도는 함께 생활했고 아이를 낳으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 분할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원만한 이혼을 위해서는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상호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는 것이 이제 많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또 조정 이혼이라고 하는 절차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규리 변호사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만들지 않은 기업들은 꽤 많은데요.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행 영유아 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업체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주변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기업 명이 공개된 곳은 총 27곳이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56조 또 시행령 27조에 따르면 사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부터는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신사의 한 임원이 사내 어린이집 건립 백지화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벌금이 더 싸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런 배경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결국 무신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전 직원의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서 진화가 되었는데요. 저출산 시대인 만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은 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